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서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SD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한 달 전쯤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이 SDN이 그 실적면에서 이제 조금씩 이 내수 시장이 내수 태양광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말 뜻은 다시 돌려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달 이후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. 진짜 이거는 정부가 특히 이제 이 검찰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태양광 산업 이 전반에 걸쳐서 이 여러 가지 압수수색과 뭐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태양광 업계 전체가 하나의 비리 덩어리처럼 비춰졌죠. 이게 이제 윤석열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 이후에 이런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그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 연장성산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.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이 태양광 이쪽 사업 분야를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이렇게 거의 뭐 개념 정의하고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태양광 분야에 대한 금융 투자, 즉 그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가고 정부에서도 이 산자부에서 당연히 뭐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가 돼야 한다는 걸, 정부 지원이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서슬퍼런 검찰 정부에서는 도저히 투자할 염려가 안 됐죠. 그래서 관료들도 알아서 먼저 납작 엎드려 버린 겁니다. 복지부동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이 태양광 분야나 풍력에 대한 그 투자는 대부분 다 이연되거나 그 거의 뭐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죠. 그렇게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수 시장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.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내수 시장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 해외로 다 나가버리는 기업들도 많았죠. 그러다 보니 진짜로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지만 지난 4월달 총선에서 2024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 에너지 정책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나 이 산업자원,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 관련된 이 업체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죠. 이쪽이 먼저 움직여서 이런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를 다시 정부 규제를 풀어주면서 투자를 이루어질 수 있게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조금이나마 살 숨통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. 이 SDN이라는 업체도 크게 보면 이게 소형 선박, 그러니까 소형 배죠. 배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, 그리고 태양광 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약 7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요. 그래서 태양광 사업 쪽이 그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야만 이 SDN은 그 실적이 제대로 나오면서 그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그 태양광이 좀 죽어 있는 동안 선박, 이 레저용 선박이나 연근의 어업용 선박 이걸 갖고 근근히 먹고 살았죠. 전체 보시면 이제 태양광 매출이 거의 24.54%, 그다음에 상품 매출, 태양광 전지판이나 인버터 같은 걸로 14%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판 이게 또 한 12% 정도 나와주고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 쪽이 거의 70% 정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. 그다음에 이 배 쪽이 한 35% 정도 매출을 발생시켜줬죠. 이게 보시면 이 소형 언박, 소형 낚시 선박이나 어선 이런 모터보트 같이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다 만들어냅니다. 그러니까 배 한 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광 쪽 수주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SDN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본 그런 경험도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해외 수출도 많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 작년 그 3분기보다 올해 3분기가 매출 내용이 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 손실은 작년보다 훨씬 나빠졌죠. 56억 정도.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도 109억 정도 발생해서 올해 그 과거 부실들을 대부분 다 떨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말뜻은 내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
과거에 지난 그 2022년 윤석열 정부 탄생 이래로 태양광 쪽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실들을 요번 회계년도 2024년도에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넘어온다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올해 2025년에는 그 태양광 실적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을 돌려놓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. 그 최대주 특수관계표가 14.69%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내에서 자사주 취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작년에 계약한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 것들 수주량들이 꽤 됩니다.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이 저가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 모듈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잡으면서 이 가격 덤핑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값싼 태양광 패널이나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도 중국산 저가 제품들 때문에 지금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태양광을 갖고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걸 갖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.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조 바이든 정부 미국에서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제 그 태양전지의 50% 정도로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중국산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면에서는 중국사가 별 차이 없지만 그 품질이나 이런 성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죠. 그리고 지금 이 차세대 태양전지가 기존의 태양전지에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 예전보다 또 태양빛을 받으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최고 효율이 26%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댄덤 태양전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최고 효율이 33%까지 나와요. 햇빛을 받으면 그거를 그 태양광을 그러니까 전기로 전환하는 게 33.9%나 되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 한 20%대 초반 중반 이렇게 하던 거에서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. 자, 여기다가 이 SDN이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회라고 해서 한 5천여 개의 태양광 발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 사단법인 협회를 만들고 있는데요. 이 SDN이 여기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. 이렇게 되면 그 5천여 개 회원사에서 이 SDN의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. 여기다가 그 올해 2025년에는 아리백 관련해서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데 정부가 PPA라고 해서 이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를 그러니까 이 실제 사용하려는 사용자 쪽이 전기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이 태양광 그러니까 전기 그러니까 발전을 전송하는 그 망을 사용하는 망 사용료를 대기업 같은 경우 1년, 중소기업은 3년 동안 면제해주는 그런 규제 해소책을 내놨습니다. 이제 그런 거에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A1 자산운용이라는 데하고 GVA 자산운용이라는 여기서 각각 6.04%씩 두 회사 합치면 12%의 그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SDN 최대주주가 14%밖에 안 돼요. 즉 최대주주와 지분 차이가 2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지금 A1 자산운용과 GVA 자산운용이 이 최대주주하고 뭐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특수관계나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적대적 M&A 위험성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꾸준히 놀리면서 지난번에 한번 50만 주를 넘게 한꺼번에 팔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 가격대 1,100원대에서 이거 돌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를 갖고 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1,000원대에서 주가가 다시 또 이제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요.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매수하면서 이 매수 단가 아마 1,100원대에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SDN도 지금 작년
그 올해 12월 3일날 주가 폭락했다가 그 이후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거는 윤석열 탄핵과 연결돼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내년도 확실하게 정부의 정책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2025년은 태양광 업체들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SDN 같은 업체들도 실제로 내수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업체들 중에 하나가 SDN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SDN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만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